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올해 3분기 전남 지역의 건설 수주액이 1년 전에 비해 15%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분기 전남 지역의 건설 수주액은 1조 1,038억 원으로 지난해 3분기에 비해 1,900억여 원, 전분기에 비해서는 6,800억여 원 감소했습니다. 공정별로는 건축이 30.9% 증가한 반면 토목은 50.2% 감소했고 발주자별로는 공공과 민간 부문이 각각 41.2%와 4.4% 줄었습니다. 지난 1월 정부가 앞으로 수소를 통한 경제 성장 계획을 발표하자 수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수 MBC는 올해 수소 경제를 집중 조명하는 특집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는데요. 미국의 수소 경제 현황을 먼저 조희원, 최유진 기자가 현지에서 취재했습니다. 미국 5대호를 둘러싼 공장지대, 미국 경제의 허리였던 러스트벨트. 러스트벨트의 대표적인 도시인 디트로이트는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한 자동차 제조업이 주력 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 오일 쇼크 이후 전 세계 석유값이 폭등하자 연비가 좋은 일본산 자동차에 밀려 위기를 맞았습니다. Different companies started to come in to take some of the shares away, or the share of what they sold away. So the three companies in the United States, Ford Motor Company, Chrysler, and General Motors, all were almost bankrupt. 디트로이트는 2000년부터 도시 부흥 프로젝트를 시작했지만 다운타운을 제외한 지역은 여전히 슬럼지대입니다. They booming them over there. I mean, they building over there, east side Detroit. Yeah, not downriver. Situation is getting better since 2014. No, it's getting worse. 디트로이트에서 170마일 떨어진 러스트벨트의 또 다른 도시 클리블랜드. 철강 제조업이 주력 산업이었던 도시는 석탄 산업이 내리막길을 걷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1978년 클리블랜드는 미국에서 재정적 어려움으로 채무 불이행을 한 최초의 도시가 됩니다. You could just need less people to do certain things and then more people to do other things. 석유와 석탄 등의 화석 에너지를 발판 삼아 부를 얻었던 도시들이 차례로 무너지자 미국은 새로운 에너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구원투수처럼 등장한 건 바로 수소 에너지. 2010년 텍사스와 노스다코다에서 대규모의 셰일층을 발견한 미국은 셰일가스를 개질해 수소를 얻고 있습니다. Currently, the most cost-effective way to generate hydrogen is through reformation of natural gas. The benefit is that in the United States, hydrogen can be derived from total domestic resources. 1960년대부터 우주선의 동력으로 수소 연료전지 연구를 계속해온 미국 정부와 민간 기업들은 지금도 매년 천문학적인 비용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수소 연구에 가장 적극적인 캘리포니아주에는 이미 우리나라 전국 보급량의 8배에 이르는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가 등록돼 있습니다. Hydrogen energy and fuel cell technology has a very exciting future here in the United States. 수소 연구에 가장 먼저 뛰어든 미국. 다시 한번 세계 경제를 재패할 꿈을 꾸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순천시가 국회를 방문해 내년 국비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지난 21일 시장이 국회를 방문해 문희상 국회의장과 예결위원장 등을 잇따라 만나 내년 현안 사업들을 설명하고 국회 상임위에서 통과한 사업이 예결위 심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남해안권 발효식품 산업화 지원센터 건립과 순천만 화포해역 갯벌 복원 사업, 국립 순천 민속박물관 건립, 순천 AR/VR 제작 거점센터 조성 사업 등의 최종 반영을 촉구했습니다. 섬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연륙연도교 건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최근 열린 관련 심포지엄에서 해양관광 수요 창출과 섬 발전을 위해 도내 미개설 구간의 연륙연도교 건설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특히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예비 타당성 조사의 개선을 주문했습니다. 현재 전남에는 전국 섬의 63%인 2천여 개의 섬이 자리 잡고 있으며 지역민들의 편의와 해양자원 활용을 위해 연륙연도교 건설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의 올해 친환경 축산물 인증 농가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도내 친환경 축산물 인증 농가 수가 1,500여 호로 전국의 25%를 차지해 전국 최다 친환경 축산물 인증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가축 종류별로는 한우가 840여 호로 가장 많았고 닭과 오리가 460여 호, 돼지 110여 호 등의 순이었습니다. 전남도는 전국 최고 수준의 친환경 축산물 생산을 위해 해마다 4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농가 인증 비용을 100% 지원하는 등 다양한 지원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완도군이 고흥군과 이어지는 섬 도로를 국도로 승격시켜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불편한 뱃길 대신 다리로 연결해 남해안 관광도로로 만들어가자는 겁니다. 박영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완도 약산에서 뱃길로 20분 거리에 있는 금일도. 3,800여 명의 주민이 모여 사는 다시마의 고장답게 많은 해산물이 생산되지만 가장 큰 고민은 운송입니다. 하루 10차례 이상 여객선이 다녀도 한계가 있고 그나마 날이 굳으면 주민들도 관광객도 발이 묶입니다. 섬으로 연결된 데는 일일 생활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차별을 너무 많이 받고 있죠. 완도군은 이 때문에 완도에서 고흥 구간의 섬 도로를 지방도에서 국도로 승격시켜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완도 약산에서 금일도를 잇는 다리를 우선 건설하고 신도와 금당도, 연홍도, 거금도까지 4개의 교량을 만들어 완도 고흥을 연결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는 2030년까지 생태 자원과 자연 환경을 활용할 수 있는 남해안 순환 관광교통망을 만들자는 겁니다. 금일에서 약산 연육교와 같이 육지와 연결이 된다면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 수산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해서 외지인들을 끌어들이면서 경제권을 확대를 시키고 그다음에 관광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죠. 완도에서 고흥까지 해안 관광도로를 위해 필요한 추정 예산은 대략 9천억 원. 이르면 올해 안에 중앙부처의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광양시가 학부모들의 보육 여건 개선을 위해 시간제 보육시설을 확대 운영합니다. 광양시는 최근 보건복지부를 통해 광양읍과 중마동 등 3곳에서 다음 달부터 시간제 보육시설을 추가로 지정받게 돼 전업주부와 시간제 노동자들의 긴급한 상황에 적절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간제 보육은 학부모들이 필요한 시간만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제도로 36개월 이하 영아들을 대상으로 혜택이 제공됩니다. 여수 원도심의 명소인 고소 천사벽화마을의 그림들이 새롭게 단장됐습니다. 여수시는 마을 9개 구간 가운데 달빛 갤러리에서 낭만 카페에 이르는 구간의 벽화를 여수 십경과 이순신 신호연을 주제로 다시 그리고 여행객들이 벽화 안으로 들어가 촬영할 수 있도록 포토존도 새롭게 구성했습니다. 여수시 중앙동에 위치한 고소천사벽화마을은 총 9개 구간 1,155m에 이르는 옛도심 주택가로 여수의 풍경 등을 주제로 하는 다양한 벽화로 단장돼 전국적인 명소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무려 15개월 만에 광주 전남 상생발전위원회가 오늘 광주에서 열립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 등 실타래처럼 꼬여있는 시도 상생 현안들에 대해 이용섭 시장과 김영록 지사가 적절한 해법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계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선 7기 들어 두 번째 광주 전남 상생발전위원회가 광주에서 열립니다.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용록 전남지사가 상생발전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회동하는 것은 지난해 8월 이후 1년 3개월 만입니다. 이번 만남에는 시도 자문위원과 실무위원 등 40여 명이 함께 참석해서 현안을 놓고 진지한 논의를 벌일 예정입니다. 시도 상생 주요 현안으로는 광주 민간공항 무안공항 통합 문제와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 혁신도시 공동발전기금 조성 등 24개 과제입니다. 여기에다 공공기관 이전 시즌2 공동 대응 방안과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수묵 비엔날레와 광주 비엔날레 공동협력 등이 새로운 안건으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번 상생발전위원회 최대 관심사는 단연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입니다. 군공항 이전을 둘러싼 지역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뾰족한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민선 7기 첫 번째 상생발전위원회에서 광주 민간공항을 2021년까지 무안공항으로 이전을 합의한 만큼 이번 회동에서
광주 군고강 이전 문제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이전 대상 후보 지역 주민 설명회 협의 등이 어느 정도 가능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상생 발전을 위해서 천신만고 끝에 마련된 시도지사 만남의 자리가 이렇다 할 성과 없이 끝날 경우 시도민들의 거센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올봄 남해안에서 발생한 산소 부족 물덩어리가 완전히 소멸한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최근 올해 5월 진해만에서 처음 관측돼 6월 중하순쯤 여수 가망만 등지로 확대됐던 산소 부족 물덩어리가 지난 20일 진해만을 끝으로 완전히 소멸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소 부족 물덩어리는 양식생물의 호흡 활동을 저해해 폐사 등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순천시가 내일 유네스코 지정 생물권 보전지역 관리계획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순천시는 내일부터 29일까지 유네스코로부터 지정된 순천 생물권 보전지역의 중장기 관리계획에 대한 권역별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시민들에게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다시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어제보다 기온이 9도가량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초속 5m 안팎의 찬바람이 쌩쌩 불면서 체감온도는 영하 6도까지 낮아져 있고요. 수도권을 제외한 그 밖의 지역들은 대부분 영상권이지만 어제 같은 시각보다 5도에서 8도가량 기온이 낮은 상황입니다. 그래도 반짝 추위여서 낮부터는 한파특보가 해제되겠습니다. 또 영동 지방으로는 계속해 동풍이 불어들면서 약한 비가 이어지고 있고요. 특히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인 강원 높은 산간으로는 눈이 내려 쌓이고 있습니다. 이 시각 미시령은 8cm, 구룡령에는 3cm가량의 적설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밤까지 강원 산간에는 최고 20cm가량의 눈이 더 내려 쌓일 수 있겠고요. 낮 동안 그 밖에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도 비가 조금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 밖에 전국의 하늘 오늘 대체로 구름만 지나겠지만 해안과 내륙 모두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시설물 관리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한낮 기온도 어제보다 10도가량 떨어집니다. 서울과 대전이 6도, 광주 7도, 대구 10도, 울산 11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내일은 다시 예년 수준의 기온을 회복하겠고요. 당분간 영동 지방에서는 비나 눈이 자주 내릴 걸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